그러면은 노동의 가치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약속에서 나오는 거고, 이 약속은 뭐 하는 거야? 결국에는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생산성의 종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동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생산성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노동, 두 번째가 토지, 세 번째가 자본이었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노동이 어떻게 몰락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의 가치는 무엇으로 나타내 줄 수 있습니까? 노동의 가치는 사실은 가격인데 가격을 임금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임금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은 이 임금의 결정은 가치예요. 가치인데 임금이 언제 결정이 되는 거냐면은 계약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사실 시장 자체는 다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시장은 누구와 누구의 계약이야? 생산자와 소비자의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계약의 결과가 뭐예요? 시장에서는 계약의 결과는 시장에서 가격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생산자는 더 많이 받고 싶어 하지만 소비자는 덜 내고 싶어 하는데 결국 소비자가 이 생산자가 제시하는 가격이 내가 이 정도는 줘야 내가 사용할 만하구나 라고 합의가 돼야 가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약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소비하는 데 있어서는 계약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뭐는 있냐면은 돈을 내고 상품을 받는 거죠. 거기에 이미 모든 계약이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런데 왜 계약서가 필요할까요? 계약이 필요한 경우, 못 믿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할 때 계약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게 하나 1,000원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소비자는 생산자한테 뭘 주고 1,000원을 주고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뭘 줘요? 펜을 주죠. 거래가 끝난 거예요. 자, 이 거래가 이 앞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뭐만 있어요? 이 1,000원짜리가 이 1,000원의 값어치를 하느냐는 나중에 이야기지. 지금 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래 사이에서는 믿음이 필요하지는 않은 거란 거예요. 근데 이제 뭐가 필요하게 생기냐면은 믿음이 필요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냐면은 누군가는 선지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뭐 해주는 거예요? 계약을 하는 거예요. 자, 가게 가서 선불하고 틀려요. 가게에서 선불을 하면은 이미 계약을 하고 거래를 하고 나서 음식이 나오는 거고, 후불은 뭐예요? 음식을 먹고 나서 돈을 지불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 공간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간 가지고 믿음을 필요로 하진 않아요. 물론 먹다가 나가가지고 돈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럼 이 믿음은 언제 필요하게 되냐면은 이 믿음이 필요한 경우는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간을 뭘로? 서비스로 구매했을 때 필요한 거죠. 서비스라고 하죠. 기간을 서비스로서 구매했을 때 믿음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렌탈을 했을 때도 뭐 해요? 3개월에 한 번씩은 뭐 청소를 필터를 갈아줄 것이냐, 뭐 고장이 났을 때 수리는 해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다 뭘로 들어가게 돼 있어? 계약서에 계약 조건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어디다가 써놓는 거예요? 믿음의 요건들을 계약서에 약정하는 거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약속이다. 그러면은 노동의 가치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약속에서 나오는 거고, 이 약속은 뭐 하는 거야? 결국에는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 노동의 역사를 우리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러면은 1950년대부터 1980년대, 그 다음에 2000년대, 그 다음에 2020년 이렇게 봅시다. 자,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후진국이었죠. 또 뭐가 있었냐면은 농업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로 갔었냐면 그냥 생존, 밥줄, 그냥 밥이나 좀 잘 먹여주면 그냥 붙어있는 시대였다고. 그런데 이제 80년대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산업화 다음에 민주화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의식이 바뀝니다. 의식의 전환이 오는데, 하나는 산업화로 인해 가지고 생산성이 올라가면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생존과 밥줄을 떠나서 이제 부의 축적이 생겨요. 부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의 축적도 되게 중요한 하나의 방향성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 하냐면은 여기에서 뭐냐면 권리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겁니다.
옛날에는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 죽으라 그러면은 죽는 신용까지 하기 시작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돼? 내가 여기에서 이 정도 했으면 됐죠 라는 생각이 든다고. 그게 이제 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가고 있었죠. 그런데 2000년대에서는 어떤 전환점이 생기는 거죠. 여기까지는 생존과 밥줄까지는 아니더라도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지. 근데 이게 IMF를 지나고 나니까 이게 망가졌다. 여기에서는 어떤 개념이었어? 종이라는 개념에서 여기서는 직업이라는 것으로 바뀌었다면 여기서는 평생 직장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가고 있어요? 점점 워라벨 일단 얘기를 하면서 개인화가 되고 있죠. 공과 사가 분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2020년까지 온단 말이죠. 이때까지는 법이 굉장히 약했죠. 이리로 오면서 어떻게 돼?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죠. 개입을 하기 시작한. 개입이 약했다가 강해지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평생 직장의 개념은 바뀌었는데 법은 강해지고 있다. 이 법은 무엇을 무시합니까? 합의를 무시하죠. 강제성이 있다고. 직장이라는 게 원래는 합의라고, 계약이고. 근데 이제 강제성이 있으면은 이 합의와 계약을 다 무시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기에 치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치고 들어온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최저임금이고, 그 다음에 이 계약을 무시하는 계약 위에 있는 게 뭐예요? 노동법이죠. 요 개념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지금 노동이 왜 이렇게 개판 5분 전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 시대와 환경이 변했는데 법은 안 변해. 원래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이죠. 근데 지금의 이 노동법은 뭡니까? 최대한이라고. 자,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이에요? 최대임금이에요? 고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라고 우기는데 채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대임금이라고, 더 줄 수 없는 임금을 주라고 하니까 지금 이 정도 수준까지 오니까 합의가 없고 갈등만 있는 거지. 우리는 참 힘든 시대에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최저임금과 노동법이 어떻게 우리의 노동 생산성을 종말시켰는지 봅시다. 자, 최저임금이 지금 10,000원 정도의 수준까지 왔습니다. 자, 이전에는 어떻게 됐었냐면은 이 10,000원 밑에 있던 직장들이 그냥 존재는 했어요. 존재를 했었다고. 이제 한 8,000원 정도 수준이었다고 봅시다. 하루에 8시간 일했으면은 64,000원인데 65,000원 수준의 일을 했다고요. 지금은 어떻게 돼? 80,000원인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 딱 봅시다. 여기 위에 원래 이 10,000원 위에 있던 애들은 생산성이 되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이 10,000원 밑에 있던 애들은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을 쓸 수 있냐 이거야.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이 가격보다 낮은 생산성을 쓸 수 있냐 이거지. 쓸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로 갑니다. 결론은 한 가지인데 두 가지로 가죠. 하나는 무인으로 가죠. 무인이 원래 결과예요. 근데 하나는 키오스크나 로봇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자율 계산하는 거죠. 자, 주문이나 이런 것들을 이 기계들을 통해서 받고 계산 자체를 알아서 하게 만드는 거죠. 그 둘 다 뭐예요? 무인으로 가는 거예요. 훔쳐가는 그 리스크를 지겠다라는 거죠. 어쩌다 이렇게 됐어? 이 생산성의 차이를 극복을 못하니까 차라리 이쪽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키오스크나 로봇이라는 것을 왜 사용을 안 했냐면은 인간의 생산성이 이거보다 높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인간의 생산성이 왜 낮아져요? 뭐가 들어오니까? 이 법들이 강제를 하니까 이 생산성보다 가격을 높여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생산성에 쓸 수 있는 것들을 대체품으로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에 괜찮다. 왜? 이거는 쓰다가 고장이 나거나 버리면 되는데 이쪽은 쓰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철컹이라고, 철컹. 이 철컹이 이렇게 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수갑을 차야 되는 상황을 뭐 하는 거예요? 리스크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강제가 결국에는 리스크를 가져오는 거예요. 같은 값이라도 로봇을 쓴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경쟁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 사람의 생산성을 올려야 되는데 법적 리스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이 망가지는 이 리스크를 과연 지겠냐는 거지.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자, 노동자가 있고요. 또 사용자가 있다고요. 이 둘은 협력 관계예요. 협력을 해야 된다고. 근데 이 법이 강제가 되기 시작하면은 얘랑 뭐가 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지. 자, 법은 뭘 해주는 거라고? 갈등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갈등 해소 방법을 가지고 강제하고 내밀기 시작한다고. 원래 협력이라는 것은 계약을 통해서 합의를 하고
이 계약과 합의에는 인간미가 있다고. 우리는 동지다 하는 인간미와 소속감이 있죠. 법으로 가면 차갑다고. 계약과 합의는 따뜻해요. 우리 잘해봅시다. 계약하고 합의한 다음에 악수를 하지. 근데 법을 딱 들이놓으면 그 다음은 뭐 해요? 법이 들어오면은 망치가 필요하다고. 이 망치가 얼마나 차갑냐고. 여기서는 계약이 끝나면 악수를 하지만 법을 들어가면은 망치로 땅땅땅 두들기 철컹철컹이라고. 땅땅땅 철컹철컹 얼마나 차가운 소리냐고. 냉정하죠. 근데 여기 악수하고 안아주고 이게 뭐야? 따뜻함이라고. 근데 이 따뜻함은 이 노동법 때문에, 이 최저임금 때문에 차갑게 간다고. 우리 사업에 인간미가 사라지고 낭만이 사라지는 거지. 자, 이걸 원했냐 이거지. 노동자들이 맨날 이렇게 냅니다. 가족 같은 회사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가족 같은 회사가 지금은 어떻게 돼요? 가가 없어진 가족 같은 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키오스크나 로봇에 빼앗긴 인간의 생산성은 어디로 갑니까? 찾아올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인간의 생산성이 퇴출될 건데, 자, 이제 이러한 상태에서 10,000원 가지고 생활 못 한다 그러죠. 이제 또 12,000원을 올리면 더 생산성이 없어집니다. 이제는 어떤 게 나오냐면은 조립 공정에도 로봇이 들어가는 그런 세계가 될 거예요. 식당에도 누가 와요? 웍질하는 로봇이 들어온다고. 왜 그게 가능해져? 이 최저임금이 점점 올라가면 뭐가 생기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의 대체재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어떤 일이 생기냐.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 자, 이 최저임금이 생산성 있게 오르면 이 생산성의 향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됐던 돈을 이 생산성 향상된 만큼 빨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곧 부의 축적이 된다고. 그런데 생산성이 없는 최저임금이 생산성을 떨어지는 최저임금이 돼버리면 이 인플레이션 됐던 돈은 오지 않아요. 그냥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야. 이 돈이 나한테 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월급이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물가는 더 오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최저임금 8,000원대 음식 가격대가 얼마였냐면은 6,000원에서 7,000원 정도 했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10,000원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8,000-9,000원에서 12,000원까지도 나와죠. 한 끼가 15,000원도 나오고요. 예전에는 6,000-7,000원 정도 수준에서 먹을 수 있었던 것들이 지금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또 뭐라 그래요? 양극화라 그런다고. 예전에는 별로 차이 안 났었는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생산성 없는 사람들은 더 생산성이 없는 걸 먹게 되고, 생산성이 있는 사람들은 더 생산성이 있는 걸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생산성을 키우지 않고 임금을 올리게 되면은 이렇게 부작용이 날 수밖에 없는데, 자꾸 뭐를 핑계를 대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 먹고 사는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야. 나의 생산성이 나를 못 먹게 살게 한다면 나는 내 생산성을 돌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최저임금에 묻혀가지고 가게 되면 어떻게 돼? 나의 생산성이 8,000원에서 10,000원으로,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올랐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계속 오르기만 하니까 로봇들에게 일자리를 뺏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은, 최저임금도 좋고 다 좋은데 그게 과연 우리한테 좋기만 한 결과를 갖고 오느냐. 내 급여는 2,000원이 올랐지만 내 밥값은 3,000원, 4,000원, 5,000원이 오른다. 예전에는 내가 1시간을 벌어서 밥을 먹으면 1,000원이 남았는데 지금은 내가 2시간을 벌어도 돈이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겠다 이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최저임금이고 뭐고 내 생산성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느냐를 따져봐야 된다 이거죠. 최저임금이 10만 원이면 어때? 1시간에 엄청 좋지. 누가 고용해주냐 이거야. 내 생산성을 10만 원씩 내게 해주는 그 생산성의 원천은 어디서 나오냐 이거지. 근데 최저임금을 했는데 내 삶이 팍팍해졌다 그러면 이 최저임금이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노동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토지랑 자본을 갖고 얘기할 건데,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런 생산성이 생산을 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생각만 해도 되게 암담합니다. 노동만 갖고 했는데 토지와 자본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감사하겠습니다.